저희가 직업 특성상 다른 일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적어요. 자녀가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말하자면 선생님들은 학교에 있다가 학교로 오신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이직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이제 대기업에서 일했던 경험을 말씀드려보면 대학교 때는 그거를 돈 내고 내가 공부해서 학점을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받는 평가가 나의 연봉과 직결되니까 거기에 이제 관계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훨씬 더 복잡 다단하고 그런 세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도 분위기와 편차 너무 큰데 기본적으로 연차로 연봉이 정해지는 그런 구조가 아닌 이상에는 연봉과 승진을 건 경쟁 사회라는 거는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맞는 답변을 드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하나는 회사를 제가 그만둬 봤는데 저는 제가 회사에서 진짜 핵심 인력인 줄 알았거든요. 저한테 제가 되게 핵심 인력인 줄 알았는데 제가 빠져도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제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느껴봤을 때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도 똑같습니다. 그쵸? 네. 다음으로 파이어족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일에 만족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혹은 일은 좋은데 나를 둘러싼 뭐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득이 지금 너무나 모자란다. 나의 현실을 살아내기에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나에게 주는 보상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 저는 지금 파이어족을 해보려다가 실패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파이어족이라는 게 말 그대로 경제적 자유인 거잖아요. 경제적 자유인데 제가 이거를 일을 안 하고 투자만 하면서도 2년도 넘게 지내봤고, 뭐 편의점이든 직장 생활이든 하면서도 상당한 시간을 지내봤더니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돈을 벌려는 진짜 이유가 뭔지, 혹시 나한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해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든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뭘 지불할 수 있는가, 내가 말하자면 뭘 희생할 수 있는가, 이게 반드시 꼭 필요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이게요, 지불이 선불이에요. 선불. 여러분이 먼저 지불해야 그 대가가 언제 어느 순간 내가 알 수 없는 형태로 나를 찾아오는 거더라고요. 과거의 저처럼 많은 모범생들이, 많은 계획주의자, 완벽주의자들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완벽하게 공부를 끝내고 그 다음에 전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럼 결국 못 들어가요. 그건 아시죠? 결국 못 들어가요. 내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딪혔으니까 성공할 확률도 있지만 실패할 확률도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를 겪어야만 반드시 넘어갈 수 있는 다음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실패도 희생도 경험도 좀 선불이더라고요. 먼저 음식을 주질 않아요. 여기까지인가? 나는 더 이상 이제 모르겠는데 벽에 부딪혔는데 할 때쯤 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결과가 오고 성장이 오고 배움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내가 돈을 벌려는 이유, 그러니까 내가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뭔지, 정말 나는 일이 너무 싫고 놀러 다니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이 일 말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에 몰입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를 점점 생각해 보다 보면 이 경제적 자유라는 가치에 대해서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고 더 많은 가치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하자면 편의점을 택했던 거는 내가 당장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내 뇌를 다른 일에, 내가 좋아하는 일에, 말하자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내 뇌를 쓸 시간을 확보하는 게 그때는 심지어 망했는데도 훨씬 더 중요했고, 내가 그걸 지불할 용의가 있었던 거죠. 내 고정 수입을 포기할 용의가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100억 주면 누가 뭐 할래? 이런 거 인터넷에 많잖아요. 10억 주면 1년 동안 골방에 인터넷 없이 갇혀 있을 수 있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질문처럼 나한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이 꿈꾸고 실행에 옮길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위한 계획이 자유를 절대로 잃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해야겠다. 저는 이런 쪽으로 좀 바뀌었어요. 자유와 성장이라는 가치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내가 어디에 매이지 않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고, 내가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돈보다도 그런 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니까 제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포기 안 하고 잘 짜여져 있고 다음 스텝이 예상 가능한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그 시스템을 벗어나려는 결정을 할 때는 정말 예기치 못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한테 중요한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제 짧고 정말 보잘것없는 경험상 제가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교사로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고 직업을 어떻게 결정을 하고 해야겠는지, 저희는 사실 굉장히 모범적인 수업과 그런 반만을 향해서 수업을 해나가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지 않음을 많이 느끼고 친구를 보면서도 많이 느꼈고, 아이들에게 진로 교육이나 경제 교육을 할 때 어떻게 이런 관점이 좀 좋을 것 같다.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뒤가 없는 친구분 있잖아요. 제가 전형적으로 뒤가 없는 근데 이제 너무 뒤가 없으니까 되게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 하나 뭐 내가 좀 길에 나 앉아도 굶어 죽게 하겠어? 이런 깡으로 그런 짓들을 벌일 수 있었는데, 사실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거나 한다면 되게 무책임한 행동일 수 있죠. 그렇게 뒤가 없이 뭔가에 뛰어든다는 거. 그래서 사실 너무 뻔한 대답이지만 두 개가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어떻게 병행해야 할지는 저는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1인 기업가가 되기 위한 스터디를 같이 했었던 분들 중에서 월급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은 계속해서 월급을 받고 계세요. 월급을 포기하고 뒤가 없이 달려간 사람은 망했어요. 망했는데 이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나은지 전 잘 모르겠어요. 실패와 어려움을 반드시 겪게 돼 있는데 그때 아마 결정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지, 이 만신창이가 돼서도 다시 일어나서 이 길을 다시 재도전을 할 그 가치가 있는, 그게 나한테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그러면 월급으로 나는 돌아가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그 순간 하게 될 수도 있고, 네,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사업을 하면서 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했다가 재기하는 사람이 있고, 토스의 창업자가 8번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망했을 때 그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야, 투자자 중에서 그런 일을 안 겪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다 겪는 일이야. 괜찮아. 버텨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편안한 거예요. 아, 원래 한 번쯤 망하는 거구나. 내가 잘 일어나면 되겠다. 여기서 내가 뭐라도 움켜쥐고 내가 배워가지고 일어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마음 편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거는 그렇고, 그래서 이 얘기에서 약간 좀 연결해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더 장기적으로 보면 결과는, 정답은 언제나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어린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만 그런 가능성을 선생님들이 열어두신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든 해주시는 것과 아닌 것은 되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특히 경제 교육을 한다면요. 네.
그 세금 내는 아이들 아시죠? 네. 그분이 왜 횡령하잖아요. 애들 세금 거둔 걸로 과자 사 드시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변수들에 열려 있는 그런 교육이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연해주신 제세키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인 TMI를 너무 풀어가지고 잘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휴대폰 배터리가 또 끊겨서 중간중간 촬영을 못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2시간을 꽉 채워서 진행된 이날 강의랑 질의응답을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요. 그래도 이날 나눴던 핵심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전달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외화 투자, 주식 스플릿 투자, 또 경제 공부, 경제 신문 읽기 등등 주제로 강의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요.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실패 경험 그 자체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떨기도 좀 떨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 뵙고 보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에 있지만 사실 고민하는 주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족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쵸? 그 나은 삶에는 물질적인 풍요도 있을 거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부분도 있을 거고 다양하겠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또 하루하루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마음들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서 저를 불러주신 세금 내는 교사들 모임의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도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늘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